안녕하세요. 정치적인 토크쇼 사회를 맡은 황인찬입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정식으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에 참여했던 황인찬입니다. 아쉽게도 국민의힘 대변인은 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토크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께 한 주간의 정치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인경제 정치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기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경제의 강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러모로 좀 떨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토크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지난 한 주간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소식이죠. 지난 1월 16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 사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투 터지는 게 뭐 다 돈을 안 줘서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유흥업소에서 줄리로 일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나이트 클럽을 가기도 싫어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그 모 검사와의 동거설과 관련해서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겠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내용들이 그것뿐만이 아닌데요. 녹취록을 공개한 기자에게 선거 캠프로 들어오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1억을 줄 수 있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미투 폄훼 발언이라며 2차 피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오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줄리설이나 동거설을 완벽하게 잘 해명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MBC가 이 대선을 이끌어가면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라보는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나가면 윤석열 후보 측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타격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별거 없었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오히려 반대 급부로 김건희 씨 팬카페 회원수가 급증하고 건카콜라, 건크러쉬, 21대 대통령은 김건희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원더우먼을 패러디한 포스터도 등장하고 이건 몰랐는데 심지어 굿즈까지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자님도 MBC 방송 혹시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도 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이 앞서서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막 찾아도 가고 했는데 생각한 것과 다르게 뭐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동네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친구분들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좀 가벼운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아는 상식 이야기하고 이런 수준의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방송에 안 나간 부분이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슈로 돼서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사람들이 뭐 추석 연휴에 뭐 이렇게 좀 곱씹을 수 있는 뭐 그런 화제거리는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뭐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될 소지 그게 실제로 됐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1억 원 제의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건 오히려 나간다고 해서 큰 영향을 준 게 아니고 뭐 일부분들은 뭐 이게 오히려 좋은 영향이라고는 하는데 좋은 영향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영향은 없었다. 네, MBC의 방송 보도 전부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나오기도 했고, 게다가 후속 보도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지금도 계속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상대편 측인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도 방송하라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방송 보도했으니 이재명 후보의 욕설도 보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도해야 한다고 하는 쪽은 물론 이제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근데 그럼 인찬 씨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텍스트로 가끔씩 좀 보기만 했었는데 네, 좀 심해 보이긴 했었죠. 그럼 어떠셨나요? 혹시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보도됐으니 그럼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욕설도 보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시청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 통화의 녹취록이나 욕설 이쪽 부분까지 닿아야 된다고는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뭐 상대 후보 측에서는 나가는 게 맞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객관적인 것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욕설이잖아요. 어차피 방송에 나갈 수 없거든요, 공중파에. 사실 뭐 그거를 좀 내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만 봐도 김건희 씨의 이 녹취록을 내보낸 건 방송사의 재량이거든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그거를 법적 제재나 이런 걸 무릅쓰고 방송을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뭐 법원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한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저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방송사들이 그거를 따를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방송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법에 위배되지만 않다면 방송이 알아서 할 것이다. 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뉴스들만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관련된 소식을 듣기도 바쁜 이 시기에 도덕성 검증이나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너무나 커지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진짜 이번 대통령 선거 너무 정책에 대해서 좀 건설적이고 미래적이고 이런 논쟁이 물론 있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띄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 한 주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도 했고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된 소식들이 또 연일 보도됐습니다. 이 지지율 상승과 단일화, 기자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와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제 네 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지켜보던 뭐 보수 지지층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계속 먼저 선대위를 해산하고 좀 슬림하게 갔던 이재명 후보 측과 달리 좀 뒤늦게 간 것도 있고, 근데 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된 거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조명을 못 받던 안철수 후보는 좀 조용하게 하셨잖아요. 뭐 사실 당이 좀 작다 보니까 조직도 슬림하고 뭐 잡음이랄 게 없죠. 1인 체제니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 혼란스러운 게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 걸 보던 이제 지지층들이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고 문제 없는 잡음 없는 후보로 좀 살짝 이동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보이고요. 이 단일화 가능성은 뭐 이건 양쪽이 다 지금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만약에 지지율이 오르기 전에 뭐 한 5% 6% 정도 나왔었는데, 그 상태라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죠, 사실. 뭐 그렇게 큰 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10% 이상 앞서 있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10%에서 15%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근데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그렇게 크게 앞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크게 도움이 되죠. 다만 이제 여기서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양쪽이 이제 동의를 하고 뭐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단일화에 동의를 하고 뭐 서로에게 유리한 뭐 선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협상을 실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지난 재보선 때 그 오세훈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가 했던 과정을 보면 쉽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험난했어요. 서울시장도 물론 크지만 대선은 그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저는 이게 쉽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분명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뭐 이긴다는 보장이 100%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분명히 얻으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과연 국민의힘 쪽에서 쉽게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0일 좀 넘게 남아 있는데 갑자기 하면 단일화 효과도 좀 적다고 생각되고,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상 좀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죠. 인터뷰를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국민의 뜻이라면 단일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절대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원톱이 없죠. 뭐 윤석열 후보가 있지만 뭐 김종인 총괄위원도 물러나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의원들의 신임을 받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뭐 전에 사퇴 결의도 나온 만큼 되게 지금 좀 구도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통제가 좀 안 되는 상황이죠. 단일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미 그 전부터 안철수 후보랑 좀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죠. 뭐 지역구 겹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합당 추진했을 때도 많이 부딪힌 편이었고, 이게 뭐 단기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 장기간 쌓여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은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약간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편하게 해주시면. 이용하는 것 같, 약간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네, 약간 이 단일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는 또 단일화 필요하다고 했다가 또 지금 또 필요 없다 이렇게 막 지금 이거를 좀 자주 바뀌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쓰는 판단이죠. 꼭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약간 앞서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맞으니까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좀 흔드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더 지켜보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실패가 참 많았는데요. 안철수 후보 스스로도 2012년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것이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단일화 없이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관심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쪽 모두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는 하지만 또 구정 연휴를 기점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사람들이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네. 이재명 후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을 차례로 내놓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심쿵 공약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소확행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개 정도 나왔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슈가 좀 됐던 탈모약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뭐 머리식도 뭐 좀 추진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연령을 좀 낮추고 65세에서 60세로 뭐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고 뭐 이런 되게 실생활적인 공약을 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뭐 우리 동네 공약 시리즈라고 해서 뭐 226개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제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오늘 이제 경기도 방문하셨거든요. 메타버스를 하면서 뭐 수원, 과천, 화성 뭐 요조 지금 이번에 방문한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뭐 GTX 연장이라든지 뭐 군부대 이전 이런 지역에서 관심 가질 공약들을 지금 세세하게 뭐 하고 있는 편이시죠 지금. 근데 반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심쿵 공약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맞불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더 이슈가 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뭐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바일 OTP 의무화, 뭐 아니면 뭐 이제 그 요즘 좀 이슈됐던 만 나이를 이제 법적 사회적으로 기준을 통일하는 거, 네네, 네. 그것도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다실이라고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인데 남성들이 좀 잘 안 맞으시는 편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공론화 시키면서 그것도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뭐 이런 좀 소소한 공약들을 좀 많이 내고 있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공약들이 좀 민심에 좀 다가가는 민생에 가까운 공약들이니까요. 큰 틀에서는 저는 이런 경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도움되는 공약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체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도 계속 낸다고 했고, 이제 뭐 이재명 후보는 지역 위주로 조금 변경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한 맞춤 공약이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민생 공약이기 때문에 좋은 경쟁이라고 봅니다. 심쿵, 소확행 둘 다 좀 소위 MZ 세대라고 부르는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들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공약과 관련된 거는 소소하지만 확실하기보다는 정말 엄청난 탈모인들에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는 좀 쇼츠 영상 같은 걸 통해서 빨리빨리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소확행 공약, 심쿵 공약 모두 그 의미는 너무 좋아요. 확실히 의미가 좋은 건 맞는데, 사실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절차 등 뭐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조건 이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의 고질병이기도 한 것 같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듣기 좋은 공약만 계속 남발이 되는 거죠. 이른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의 그런 공약 남발에 속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뭐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끝까지 지켜지는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원팀 구상을 위해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이 공천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에게 공천권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지만, 근데
홍준표 의원이 꼭 그 자리에서 공천권 이야기를 꺼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홍준표 의원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난 분위기 자체는 일단 화기애애했다고 다들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캠프 내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경선 과정 얘기라든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서 한 얘기잖아요. 뭐 공천이랑 좀 민감하긴 한데 뭐 전부 공천에 대한 뭐 시스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뭐 특정 두 분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반드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 건 아닌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볍게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성격이 워낙 이제 직설적인 걸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일단 가감 없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홍준표 의원이 뭐 나중에 반발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서 두 분이 이제 한 얘기를 관계자가 흘린 거죠. 뭐 밖에 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트집을 잡았다고는 표현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 왜 꺼냈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못할 것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해석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공천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공식적으로 공천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견해를 좀 이야기하신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좀 넘어갈 법도 했는데 물론 문제를 삼으신 거기 때문에 네, 뭐 옳다고 못하겠지만 너무 과하게 좀 책을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대선이 코앞이고 정권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공천권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과연 맞았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후보와 나눈 이야기로 나를 비난한다며 방자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꼭 이렇게 뒤에서 말이 오고 가지 않으면 좀 진행이 안 되는 건가 그런 아쉬움도 드는데요. 네, 이 일로 홍준표 의원의 탈당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먼저 윤핵관이 탈당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답니다. 기자님, 이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뭐 윤핵관 뭐 관련해서는 뭐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윤핵관을 지목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그 협상 두 분이서 얘기를 할 때 나온 이야기를 이걸 이슈화 시킨 건 그 윤핵관이라고 이렇게 저격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탈당까지 거론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합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잖아요. 협상을 하고 원팀이 되기 위한. 근데 그거 안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제 불쾌감을 좀 보이신 거겠죠.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집을 잡을 거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 뭐 경고 의미도 좀 되겠고요. 그리고 워낙 이 홍준표 의원이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콩카콜라.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감정을 드러내신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속내라기보다는 그냥 본심이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 조금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하신 게 홍준표 의원은 그냥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본인이 탈당을 하시면 되지 왜 탈당을 시켜줬으면 뭐 이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요? 일단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이제 탈당됐다가 복당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거부도 당하고 뭐 밖에서 정말 와신상담하셨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다시 탈당할 것 같진 제가 볼 때 안 하실 것 같아요. 워낙 고생하셨기 때문에 네. 뭐 국감이든 어디든 뭐 완전 무소속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이 얘기는 뭐 진짜 탈당이라기보다는 좀 내 의견을 좀 나를 그렇게 곡해하지 마라. 나를 자극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런 제스처지. 진짜 탈당을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직접 들어봐야 알겠지만, 네, 뭐 시켜줬다는 표현이 우리가 사실 저희도 살면서 우회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해주면 하겠다라고, 네가 시켜주면 할게, 시켜주면 먹을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사실 진짜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금 또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좀 말이 조금 바뀌신 것 같기도.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뭐 저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 될 수도 있겠죠. 막 진짜 탈당을 시켜주면 뭐 화내시고 박차고 나가실 수도 너가 있는. 라면 끓이면 나도 한 젓가락 먹겠다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네. 네,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원팀 구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히 원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홍준표 의원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설 연휴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결정되면서 토론에서 배제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양자 TV 토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서 뭐 토론들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아무래도 주된 매체는 TV에서 검증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국민들이 후보들의 토론을 통해서 표심을 결정하기도 하니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양자 토론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하죠. 지금 30일, 31일 중에 결정될 것 같긴 한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서 아마 26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를 만약에 사실 내용만 보면 양자 토론은 뭐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뭐 후보 둘이서 하겠다 협의를 한 거고 하면 되긴 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죠.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자자구도고 두 명의 후보가 있고 심지어 뭐 한 분은 지금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좀 국민들이 보실 때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걸 굳이 빼고 둘만 할 필요가 있을까? 여론조사도 이렇게 낮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 양자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만 본 건 아니라서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둘이 뭐 정책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양쪽 속내가 있겠죠? 굳이 둘만 하려고 하는 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토론을 지금 나머지 후보들 뭐 안철수 후보도 뭐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특히 뭐 심상정 후보라던가 이재명 후보는 달변으로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토론은 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고달프지 않을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에 사실 우호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양자 토론이 아니라 사자 토론 한다고 했을 때 토론에서 좀 약간 약한 부분도 많이 보이셨던 그 윤 후보가 제일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사자 토론엔 조금 약간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양자를 좀 미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은 이미 뭐 사자 토론 상관없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자 토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좀 굳이 둘이서만 해야 할까? 근데 국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뭐 둘이 비교가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4명 다 모여서 서로 토론도 좀 하고 처음이니까요. 뭐. 네, 저는 약간 이 양자 토론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께서는 굳이 두 분이서 하기보다는 네 분 다 불러서 이렇게 처음이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허경영 후보까지 해서 5분이서 토론을 하자 이런 의견도 뭐 있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경영 후보도 우리나라 대선 후보시죠. 네, 등록이 된 후보시고 지지율이 만약에 뭐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이긴 적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뭐 계속 이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지율이 진짜 좀 높게 나와서 4위권 안에 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뭐 이게 막을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양자 토론 해야죠. 그럼 양자 토론 해야 되는데 막을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민주주의 사회니까 지지율이 분명히 그만큼 나온다는 거는 지지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고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입가에 되게 미소가 가득하신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정치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기자님, 다음 주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고 해서 지역 순회를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방 순회 활동이죠. 네, 지금 이제 이번엔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집중해서 전날부터 지금 4박 5일간 이제 27일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이제 한 곳도 빠짐없이 방문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30일하고 31일 중에 토론이 만약에 성사되면 그 뭐 관련한 토론 준비도 좀 할 거고요. 일단은 뭐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원래는 당초에 이제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제 호남 제주권 방문을 좀 이제 검토했었는데 지금 TV 토론이 30일이나 31일 지금 거론이 되니까 일단 보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론 준비에 좀 매진하신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경제사법 뭐 정책도 좀 내고 하는데요. 일정을 보면 오전에는 주로 공약 발표를 하세요. 근데 오후에는 좀 비어 있거든요. 아마도 좀 토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아닐까. 뭐 추측이 된다. 네, 뭐 할 수밖에 없겠죠. 워낙 그 힘들어하셨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좀 준비가 되셨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워낙 자신감을 보이시니까 좀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정치적인 토크쇼 첫 시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 말도 많이 하고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나가도 될 거 잘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발언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뭐 조금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되게 뜻깊은 좀 시간이었습니다. 좀 재미도 있었고 이제 조금씩 더 좀 준비도 더 많이 해서 좀 좋은 영상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저도 첫 시간이라 긴장 많이 했는데 기자님께서 워낙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